34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평범한 회사원의 일상을 뒤흔든 미스터리한 감시의 정체는,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명품 할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데, 아들아, 엄마가 늦었구나.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9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김현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34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중견 건설회사 대림종합건설 영업기획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은 월급으로 아내 지은이와 7살 딸 서연이를 부양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현수에게는 묘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상한 기분이 말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 지하철을 탈 때,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검은색 제네시스가 길 건너편에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썬팅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죠. 현수가 고개를 돌려 다시 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차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또 착각인가?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왔다. 아빠. 7살 서연이가 뛰어나와 현수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를 닮은 맑은 눈동자와 엄마를 닮은 예쁜 미소를 가진 서연이는 현수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는 작은 태양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우리 공주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내민 그림에는 아빠, 엄마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을 보며 현수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여보, 오늘 좀 늦었네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지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32살의 지은이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검소하고 현실적이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은 여자였죠. 회의가 조금 길어졌어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현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괜히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탁은 늘 그렇듯 따뜻했습니다. 지은이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소시지가 올라왔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의 식탁이었지만 이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유치원에 오실 거예요? 서연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내일은 유치원 가족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당연하지. 아빠가 어떻게 우리 서연이 수업을 안 보겠어? 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라도 참석하려고 했어요. 서연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현수는 침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한 밤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그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혹시 정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자신 같은 평범한 회사원을 누가 감시하겠어요. 아마도 요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 안의 인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현수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려고 했을 때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죠.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서연이 참관 수업을 위해 오후에는 일찍 나와야 했거든요. 회사에서의 오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흘러갔어요. 건설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클라이언트와 전화 통화를 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또 그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현수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보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님, 뭘 그렇게 보세요? 동료가 물었지만 현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대답했어요. 오후 2시 현수는 반차를 내고 서연이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마도 정말 자신의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유치원에 도착해서 서연이의 수업을 참관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열심히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현수는 아빠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치원에서 나오는 길에 현수는 다시 한번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유치원 맞은편 카페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카페에 가까워질수록 그 인물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그리고 현수가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현수는 서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시선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은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누군가가 정말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곧 자신 앞에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그 정체불명의 시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평범한 회사원인 현수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현수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 일을 마치고 나왔어요. 오늘은 지은이의 생일이었거든요. 비록 큰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려고 했죠. 강남역 근처 유명한 케이크 가게에서 딸기 케이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현수는 휴대폰으로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서연이랑 먼저 저녁 드세요. 사실은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케이크를 받고 가게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현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수야. 그 목소리는 현수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현수가 뒤를 돌아보니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어요. 저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죄송한데 저를 아세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늦었구나. 그 한마디가 현수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현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박스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뭐라고 하셨나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야, 난 내 엄마야. 박선영이라고 해.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현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없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선영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몇 년 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게 너야. 태어난 지 석 달 됐을 때 찍은 거야. 현수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 아기는 확실히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성의 모습에서는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건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수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영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너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지? 하트 모양으로요.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특징이었거든요.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곳이라 지은이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그건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니? 내가 아기였을 때 목욕시켜주면서 그 점을 보고 하트라고 했는데.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현수는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진정 좀 하고.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현수는 아메리카노를, 선영은 따뜻한 차를 주문했죠. 정말로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거예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그럼 왜 저를 버렸어요? 왜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34년간 쌓인 상처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큰 회사를 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분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혼외자식이라는 말씀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분이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분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미 늦었지.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그런데 왜 저를 키우지 못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부인이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요? 너를 죽이겠다고 했어. 갓난아기인 너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야 자신의 지위가 안전하다면서. 현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난 너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어. 하지만 그 여자의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쫓아왔지. 결국 나는 선택해야 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널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선영이 눈물을 훔치며 계속했어요. 고아원에 맡기면서 너만은 살아남기를 기도했어.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현수는 말을 잃었어요.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부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석 달 전에 돌아가셨지. 현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선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김대호. 대호종합건설 창업주였어.
현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국내 중견 건설 회사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럼 저는, 그래, 넌 대우종합건설의 유일한 상속자야. 이 말에 현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자신이 갑자기 기업의 상속자라니.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아버지는 평생 너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그 여자 때문에 감히 접근할 수 없었지. 그리고 임종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현수를 찾아달라는 거였어. 현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내일 DNA 검사를 받아보자. 그럼 확실해질 거야. 선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수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죠. 지은이의 생일 깜짝 파티는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어요. 저는 집에 가봐야 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 하지만 현수야, 이 이야기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마. 아직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요? 내 아버지의 회사에는 내가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현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내일 다시 만나자.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게. 선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명함에는 박선영 대우종합건설 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현수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현수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생일 축하해요. 현수가 뒤늦게 말했지만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은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며 웃어줬어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여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자신이 정말 기업 상속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기일까요?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밝혀줄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현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박선영의 명함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밤새 뒤척이더니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서. 현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 또 나가세요? 잠깐만 볼 일이 있어서. 오후에는 돌아올게요. 현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선영과 약속한 장소는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이었어요. DNA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병원에 도착하니 선영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더욱 위험 있어 보였어요. 잘 왔구나. 선영이 현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현수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확실히 해야지. 너도 확인하고 싶지 않니? 두 사람은 병원으로 들어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혈액 채취였지만 현수에게는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선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뭔가요? 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야. 두 사람은 선영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현수는 처음 타보는 고급 외제차에 긴장했어요.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는 내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개인 사무실이야. 선영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나타났죠. 벽에는 여러 건설 현장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 좀 봐. 선영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신에 대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고아원 시절 사진, 학교 성적표, 대학 졸업 사진, 심지어 결혼식 사진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죠. 아버지가 평생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멀리서나마 내가 잘 자라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 파일 맨 아래에는 손편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쓴 것 같았죠. 현수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평생 미안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게 해서. 하지만 내가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며 아빠는 자랑스러웠단다. 이제 내가 원한다면 아빠가 읽어놓은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다. 사랑한다, 아들아. 현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평생 만나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다만 상황이 복잡했을 뿐이지. 선영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제가 그 회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선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요? 대우종합건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영진들이 회사를 쪼개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 현수는 놀랐어요. 그럼 제가 나타나면 너를 반기지 않을 거야. 아니,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유산은 현재 약 2천억 원 규모야.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더 커지지.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현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갑자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니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큰 돈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지만 현수야,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것들이 모두 남들 손에 넘어가게 돼. 선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널 가만둘 거라고 생각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야.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현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이사님. 네.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선영이 전화를 끊고는 급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수야, 우리 빨리 나가야 해. 왜요?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대. 아마 내 소식을 들었나 봐. 제 소식을요? 어젯밤에 우리가 만난 걸 누군가가 봤을 수도 있어. 현수는 불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두 사람이 오피스텔을 나오는데 현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차 두 대가 수상하게 서 있었거든요. 저기 차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현수가 선영에게 말했지만 선영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빨리 차에 타. 선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은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모두 3명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박 이사님 잠깐만요. 그중 한 명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수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회사 사람들이야.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온 건 아닌 것 같네.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박 이사님, 회장님께서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말인데 무슨 일이죠? 긴급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현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분은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죠. 그냥 지인이에요. 선영이 대답했지만 남자들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현수야,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처리하고 연락할게. 선영이 현수에게 말했어요.
현수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와 서연이가 놀이터에 나가고 없었어요. 현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죠. 아버지의 편지, 2천억 원의 유산, 그리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회사 사람들. 모든 것이 꿈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의 전화였어요. 여보, 집에 있어요? 응, 왜? 서연이랑 놀이터에 나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현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지금 어디 있어? 단지 앞 편의점이에요. 서연이가 무서워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집에 오지 마.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현수는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과연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위험이 닥친 걸까요? 그리고 선영은 지금 무사할까요? 현수의 선택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수는 숨이 막힐 듯 뛰어가며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지은이와 서연이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죠. 여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얘기하더라고요. 지은이가 서연이를 꼭 안고 말했어요. 아빠,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서연이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우리 집에 가자. 현수는 일단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현수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다행히 이상한 기척은 없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수상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요즘 뭔가 이상해요. 지은이가 현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잖아요. 늦게 들어오고 오늘도 어디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현수는 지은이와 서연이를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 누구요? 네. 내 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을. 지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요? 응. 박선영이라는 분인데 자기가 내 친어머니라고 하더라. 그럴 리가 없어요. 여보는 고아원에서 자랐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현수는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박선영과의 만남, DNA 검사,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까지. 지은이는 말을 잃고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여보가 정말로 그 회사에. 아직 확실하지 않아.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해. 아빠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서연아, 잠깐 방에서 놀고 있을래? 아빠,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 지은이가 서연이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라면?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 네. 무서워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리고 오늘 그 이상한 사람들까지. 현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선영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현수야, 괜찮니? 선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 괜찮아요. 어머. 아니, 선영 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 회사 일은 정리했어.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지금은 전화로 말하기 어려워. 알겠어요. 그리고 현수야, 혹시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 없었니? 현수는 오싹해졌어요. 아까 아내가 그런 사람들을 봤다고 했어요.
역시. 현수야, 당분간 조심해야 해. 특히 가족들 말이야. 정말 위험한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전화를 끊고 현수는 지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지은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조심하고. 만약 정말이라면 여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질문에 현수는 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자신도 모르겠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현수는 선영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한강공원이었어요. 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현재 이 사진들이 내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매우 당황하고 있어. 당황한다고요? 내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거든. 만약 친아들이 나타나면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어. 현수는 놀랐어요. 그럼 정말로 제가. 그래. DNA 검사 결과만 나오면 넌 대우종합건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경영 같은 거 전혀 모르는데요. 그건 배우면 돼. 중요한 건 내가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자라는 거야. 선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편지야.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어. 현수는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현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미 선영이를 만났을 것이다. 아빠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다. 내 어머니 선영이는 정말 훌륭한 여자였어. 아빠가 이미 결혼한 상태인 줄 모르고 만났지만 서로 진실한 사랑을 했단다. 하지만 내 전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 전처는 너를 없애겠다고 협박했고 선영이는 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났단다. 그때가 내가 태어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 아빠는 평생 그 일을 후회했어. 선영이와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말이야. 하지만 전처의 세력이 너무 강했고 아빠는 약한 사람이었어. 전처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너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아빠도 많이 아픈 상태였단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죄송하다. 이제 내가 원한다면 아빠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다오.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부담이 된다면 포기해도 좋다. 아빠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선영이를 잘 부탁한다. 그 사람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정말 훌륭한 어머니야. 사랑한다, 아들아. 마이너스 아버지 김대호 올림. 현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선영 씨. 아니, 어머니는 정말 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순간이기도 했지.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전처가 보낸 사람들이 매일 우리를 감시했어.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로 너를 해치려고 했지. 정말요? 응. 그날 밤 난 너를 안고 도망쳤어. 그리고 고아원에 맡기면서 부탁했지. 제발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현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사셨던 거예요? 아니야. 나중에 내 아버지와 정식으로 결혼했어. 전처가 죽고 나서 말이야. 그럼 지금은 아버지의 부인이신 거네요. 그래.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 선영이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현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다면, 더 용기가 있었다면 널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현수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직도 위험한 건가요? 현재 이 사진 중에 최대 주주는 김민석이라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와는 사촌 관계인데 그 사람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위험한 건가요? 응.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현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제가 나타나면 당연히 가만두지 않겠지. 하지만 현수야,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너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현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 순간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의 전화였죠. 여보, 빨리 와요. 집 앞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현수는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가봐야 해요. 조심해. 그리고 혹시 위험하면 바로 연락해. 현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무사할까요? 그리고 현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34년 만에 찾은 어머니와 죽은 아버지의 유산.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현수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급하게 향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현수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죠. 현수는 뒷문으로 돌아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서연이를 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무서워요. 아까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김현수 씨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했더니 언제 들어오시는지 묻길래 모른다고 했어요.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들 아직 밖에 있어? 네, 계속 서 있어요. 현수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수상한 남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운 아저씨들이 왜 와요? 서연이가 겁에 질린 채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현수는 딸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자신도 무서웠어요.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현수 씨 맞으신가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대우종합건설 김민석 이사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데요. 현수는 박선영이 말했던 그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와서 잠깐 얘기하시죠. 지금 가족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김현수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건 원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 말에 현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잠깐만요. 현수는 전화를 끊고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서연이 데리고 친정에 가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일단 며칠만. 내가 일을 정리할 때까지. 여보,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너무 무서워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현수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곧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일단 피해 있어줘.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위험하면 경찰에 신고해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야. 그냥 대화만 하면 될 것 같아. 현수는 지은이와 서연이를 뒷문으로 내보냈어요. 지은이의 친정은 다른 구에 있어서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았죠. 가족들을 보내고 현수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검은 차 앞에 서 있던 남자가 현수에게 다가왔어요. 김현수 씨신가요? 그런데요. 김민석 이사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만날 수는 없나요? 차에서 잠깐만 얘기하시죠. 현수는 별수 없이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차가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죠.
김현수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석입니다. 그 남자가 인사했지만 악수는 내밀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박선영 이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자신이 당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한다면서요? 그게 사실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받으셨죠? 현수는 놀랐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시는군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일이니까 당연히 알아야겠죠. 김민석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김현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김대호 회장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 회사를 경영할 능력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김민석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뭔가요?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현수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김민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특히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니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김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김현수 씨, 당신은 지금까지 평범하게 사셨죠?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무슨 뜻이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직장, 가족, 심지어 생명까지도요. 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뭘 할 필요도 없죠.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김민석이 차 문을 열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현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집에 올라가서 현수는 박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혼자 만났어? 네.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현수야, 절대 그 사람 말에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너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니까.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 현수는 섬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상속을 주장해야 해.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요? 응. 내가 공식적인 상속자가 되면 함부로 해칠 수 없어. 너무 의심스럽잖아. 현수는 이해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 그리고 가족들은 안전한 곳에 피해 있게 하고. 전화를 끊고 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거대한 유산.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죠.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현수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것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현수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싸움에 휘말리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현수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현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김민석의 차가운 위협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지은이와 서연이가 안전한지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죠.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답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수야, 급한 소식이 있어. 지금 만날 수 있니? 무슨 일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현수는 회사에 조퇴를 내고 선영과 만났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선영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현수의 운명을 결정할 서류가 들어 있었죠. 현수야, 마음의 준비는 됐니? 네. 현수가 긴장한 채 답했어요. 선영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현수야, 넌 정말 우리 아들이야. 그 순간 현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이제 정말 확실해진 거네요. 그래. 이제 넌 법적으로 김대호 회장의 유일한 상속자야.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일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공개할 거야. 그리고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럼 정말로 제가 회사를. 그래. 대호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되는 거야. 현수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제 기업의 대표가 된다니. 하지만 현수야, 쉽지 않을 거야. 김민석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 방해할까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거야. 법적 소송부터 시작해서. 선영이 말을 멈췄어요. 시작해서 뭐예요? 물리적인 위협까지도. 현수는 오싹해졌어요.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의 전화였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곧 집으로 조사관들이 온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 친정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김민석의 짓이 분명했거든요. 어머니, 들으셨죠? 그래. 시작됐구나. 선영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김민석이 미리 준비한 거야. 내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회사는 안 가는 게 좋겠어. 정말 체포될 수도 있거든. 현수는 막막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현수야,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돼.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야. 선영이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들까지 괴롭히는데. 그래서 더욱 끝까지 싸워야 해.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요? 내가 진짜 위협적이기 때문이야. 만약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현수는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이었죠. 그럼 어떻게 대응하죠? 일단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해.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하고. 언론에요? 그래. 이 일이 공개되면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때 또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회사 상사의 전화였어요. 김 과장, 지금 어디 있나? 저, 외근 중입니다. 당장 회사로 와. 경찰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경찰이요? 횡령 혐의로 조사한다고 하네. 빨리 와. 현수는 전화를 끊고 선영을 봤어요. 정말 경찰이 회사에 와 있대요. 역시 빠르게 움직이는군.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정말 잡혀가는 건 아니죠? 일단 변호사부터 구하자.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어. 선영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 선영은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사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현수야, 일단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자. 혼자 가면 안 돼. 네. 1시간 후 현수는 박 변호사와 함께 회사로 갔습니다.
정말로 경찰들이 와 있었고 현수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김현수 씨 맞습니까? 경찰관이 현수에게 다가왔어요. 네, 그런데요. 횡령 혐의로 조사해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잠깐만요. 박 변호사가 나섰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증거는 있나요?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현수가 회사 돈 3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건 조작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현수가 억울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결국 현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현수는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어요. 정말로 회사 돈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요. 현수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3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죠. 이 계좌 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봐요. 하지만 신분증으로 개설된 계좌인데요. 현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었던 거였죠. 이건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현수는 김민석의 이름을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다행히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현수는 그날 밤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현수는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일단 집에 왔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현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아빠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다오.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부담이 된다면 포기해도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까지 고생시킬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야.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현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현수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지은이와 서연이가 위험에 처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현수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죠.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던 현수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도 검은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정말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할 작정인가? 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전 8시 박선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현수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김민석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어. 오늘 오후에 말이야. 임시 주주총회요? 회사 정관을 바꿔서 내가 상속받을 수 없게 만들려는 거야. 현수는 당황했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일단 결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법정 다툼이 길어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도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해.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하지만 저는 아직 횡령 혐의 수사 중인데. 그래서 더욱 빨리 움직여야 해. 그들이 내가 위축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현수는 고민했어요. 지금 나서면 더 큰 위험에 휘말릴 것 같았거든요. 현수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포기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 선영의 절박한 목소리에 현수는 마음을 정했어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오후 2시 현수는 선영과 함께 대호종합건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30층 규모의 거대한 빌딩을 보며 현수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읽어놓은 것이라니. 긴장되지. 선영이 현수를 격려했어요. 네, 많이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현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죠. 맨 앞자리에는 김민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현수를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김현수 씨도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김민석의 말에는 비꼬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박선영 이사님도 함께 오셨네요. 하지만 이분은 주주가 아닌데 참석할 수 있나요? 다른 이사가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김현수 씨의 법적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선영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석이 사회를 보며 안건을 설명했어요. 오늘 안건은 회사 정관 변경입니다. 상속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김민석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상속자는 회사 경영 경험이 10년 이상 있어야 하고 경영학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현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을 겨냥한 조건이 분명했거든요. 잠깐만요. 현수가 일어났어요.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세요. 김현수 씨는 아직 정식 주주가 아닌데요. 김민석이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자입니다. 선영이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것이 김대우 회장님의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유언장을 보고 싶어 했죠. 선영이 유언장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나 김대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나의 친아들 김현수에게 물려준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 유언장이 진짜라는 보장이 있나요? 한 이사가 의심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영이 공증 번호를 알려줬어요. 김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설령 유언장이 진짜라고 해도 김현수 씨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현수가 검사 결과서를 꺼냈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이제 이사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달리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횡령 혐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민석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것은 누명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현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김민석 이사님, 당신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증거라도 있나요? 김민석이 여유를 부렸어요. 그때 선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있습니다. 선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김민석이 부하들과 현수를 모함할 계획을 짜는 대화였죠.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김민석이 당황했어요. 김민석 이사님의 비서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공했고요. 현수는 놀랐어요. 선영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이 녹음은 불법 도청입니다. 김민석이 소리쳤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김민석 씨 업무상 배임과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억울해. 김민석이 소리치며 끌려나갔어요. 회의실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선영이 주주총회를 진행했어요. 김현수 씨를 대호종합건설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명, 두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죠. 결국 과반수가 찬성했어요.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수 씨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자신이 회사의 대표가 된 거였죠. 주주총회가 끝나고 현수는 선영과 함께 나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준비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김민석을 의심하고 계셨어. 그래서 미리 증거를 모아뒀던 거야.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래. 내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거든. 현수는 감동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까지 해뒀다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회사를 제대로 경영해야 하거든. 현수는 갑자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의 전화였죠. 여보, 뉴스 봤어요. 정말 놀라워요. 응,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그런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도 될 것 같아. 정말요? 서연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던데. 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수는 아직 몰랐어요.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현수는 대호종합건설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30층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난 한 달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김민석은 결국 구속되었고 횡령 누명도 완전히 벗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수는 명실상부한 대호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회사 경영은 현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선영과 충성스러운 직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지은이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일요일인데도 현수는 회사에 나와 있었거든요. 아, 고마워. 현수가 커피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응, 아직도 꿈 같아.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과장이었는데. 지은이가 현수 옆에 앉았어요.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당당해지고 책임감도 생기고. 정말? 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까 여보가 이 일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현수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지은아, 힘들지 않아? 갑자기 이렇게 삶이 바뀌어서. 물론 처음에는 당황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니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할머니가 왔어요. 박선영이 서연이를 따라 들어왔어요. 요즘 선영은 서연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응. 일요일인데 왜 또 회사에 나와 있니? 정리할 서류가 좀 있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서연이가 선영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그래, 우리 공주님. 아빠도 빨리 준비하자. 현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현수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놀이공원에 도착하니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연이는 신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죠. 아빠, 저기 회전목마 타요. 그래, 가자. 현수는 딸의 손을 잡고 회전목마로 향했어요. 뒤에서 지은이와 선영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회전목마를 타면서 현수는 생각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보물이라고. 현수야, 행복해 보인다. 선영이 옆에서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내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현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잠시 마음이 아팠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헤어진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말이니? 이렇게 너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서 엄마가 더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아요. 그래야지. 선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강남의 넓은 집으로 바뀌었지만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죠. 아빠, 우리 이제 정말 부자예요?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서연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인 건 아니야. 현수가 딸에게 말했어요. 그럼 뭐가 부자예요?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게 진짜 부자야. 아, 그럼 우리는 정말 부자네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선영이 가져다 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가 일궈놓으신 회사를 잘 지켜나갈게요. 그리고 어머니와 가족들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현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현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대우종합건설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는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힘쓰겠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에도 투자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들 새로운 대표이사의 비전에 공감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현수는 선영을 만났어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야. 내 아버지도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거든. 정말요? 응.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 현수는 아버지와 자신이 닮아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현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아버지 산소에 가볼까? 정말요? 지은이가 놀랐어요. 네.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 네 가족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어요. 조용한 산 중턱에 자리한 묘소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죠. 현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아들 현수입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현수는 참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가족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와 서연이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선영은 아버지 사진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여보, 현수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산소를 나오는 길에 현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빠,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서연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할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행복한 걸 아시겠네요. 서연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수는 생각했어요. 2달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34년 만에 진짜 어머니를 만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회사 경영도 쉽지 않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길 거죠. 하지만 현수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어요. 34년의 그리움을 간직했던 어머니,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까지. 무엇보다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가 있었죠.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그냥, 우리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맞아요.
정말 행복해요. 선영도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우리 내일도 같이 놀아요. 서연이가 선영에게 매달렸어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공주님과 매일 놀아줄게.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풍경보다도 현수에게는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거였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현수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